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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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2월 5일 첫 노래로 김돌풍의 아수라발발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5일 첫 노래로 김돌풍의 아수라발발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오늘도 또 재미난 거 가져왔으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울산은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쪽 그 윗동네는 진짜 얼어 죽을 만큼 엄청 춥거든요. 네, 이렇게 보통 위쪽 지방은 지금 막 내복에 막 그 패딩, 점퍼 뭐 이런 거 완전 꽉꽉 채워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예,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울산에 눌러 앉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벤치의 청춘일기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벤치의 청춘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시간인데, 오늘은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뭘 했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 심리학에서 심리적인 행동의 하나로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거든요.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 기대, 예측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향을 말해요. 1964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에 의해서 실험되었는데, 원래는 그 전년에 로젠탈과 포드가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쥐를 통해서 미로 찾기 실험을 시켰는데, 그 결과 쥐가 미로를 잘 빠져나오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두 그룹 간의 실험 결과의 차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전자는 학생들이 쥐에게 정성을 다해서 키운 반면에 후자는 쥐를 좀 소홀히 취급했거든요. 이는 쥐에 거둔 기대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로젠탈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볼 때 교사와 학생 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사람으로 또 실험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초기 아동교육학 실험은 동물 행동 실험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비둘기 실험 결과를 교육 실험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험은 1964년 봄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에서 하버드식 돌발성 학습 능력 예측 테스트라는 보통의 지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각급 그 담임에게는 앞으로 수개월간 어떤 성적이 오르는 학생을 선출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는데, 하지만 실제 조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실험 시행자는 조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아동의 명부를 학생 담임에게 보여주고, 명부에 기재된 학생이 앞으로 수개월간의 성적이 향상될 학생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뒤에 학급 담임은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고, 확실히 그 아이들의 성적은 향상되었습니다. 학급의 이제 담임이 아이들에게 한 기대가 성적 향상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아이들도 기대를 의식했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의해서 정말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
너 왠지 이번에 시험 잘 볼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잘생겨질 것 같은데 너 좀 키 좀 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뭐 키가 커진다든지 잘생겨진다든지 성적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측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뭔가 이제 다 원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가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아의 내 사랑 빵빵 그리고 그리고 누가 그래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오세아의 내 사랑 빵빵 그리고 누가 그래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명칭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피그말리온 왕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온 왕은 자신이 조각한 여성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를 지켜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조각상을 사람으로 바꿔서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주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서처럼 정말 이제 원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반대의 효과로 교사가 넌 안 돼, 넌 공부도 못하고 뭐 그 이제 문제만 일으키는 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생의 성적이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골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선생님들 어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어떤 어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판이 있습니다. 로버트 로젠탈에 의한 실험 방법으로 둘러싼 비판이 있어요. 로버트 로젠탈의 실험에 참가한 교원은 실험할 때 명부를 대충 한 번만 봤겠죠. 더욱이 명부에 기재는 아이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스피츠의 재실험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극히 일부만 인정되었어요. 그렇다고 재실험을 하기도 곤란한 게 저 명부에서 가짜 열반으로 뽑힌 학생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진실험들의 딜레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에 어떤 특별한 그 이익이 있는 실험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로 불이익이 가는 실험을 불이익을 받는 실험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권 침해라는 게 부당한 어떤 논란이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그 모순은 아니고 약간 딜레마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양으로서 설명되고 있지만 학습자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면으로 여겨진다고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가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이럴 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뭔가 이제 누군가가 넌 진짜 잘 될 거야 아니면 뭔가를 어떤 일을 하는데 넌 진짜 잘할 수 있어 너 이거 되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진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뭔가 일이라면 일도 뭔가 어떤 결과를 좀 좋게 끌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이라면 뭐 성적이 뭐 오른다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진짜로 있는 그 좀 있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칭찬 같은 거에 인색하잖아요. 약간 좀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어떤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칭찬 한 마디씩 하루에 하나라든지 뭐 일주일에 하나라든지 하다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칭찬을 한번 하는 없어도 어떻게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어짜가지고 칭찬 한 번씩 하는 그런 날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한번 칭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에서는 피그말리온에 대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모두 뭔가 칭찬하자는 그런 이야기로 훈훈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 뵈야 되는데,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또 어떤 좋은 전통시장, 다른 나라의 어떤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암산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산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전의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간, 윤신혜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암산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시간이에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드렸듯이 이번 시간은 다른 나라의 어떤 전통시장을 한번 가볼 텐데, 오늘은 영연방 국가의 호주에 있는 호주 캔버라 올드버스데포 시장이라는 곳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섬이라고 해야 되나? 대륙 섬이죠? 네, 제일 크죠. 네. 호주는 면적이 774만 1220km 제곱으로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큰 국토를 소유한 영연방 국가이지만 역사는 아시다시피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사 교육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전통 문화 위주로 이제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쪽 하면은. 네. 어쨌거나 사실 호주 땅에는 원주민인 애보리진이 4만 년 전 아시아에서 이주해서 대륙 전반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15세기경에는 인도네시아, 뉴기니, 중국, 말레이,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북호주 지역과 해상 무역 활동을 했지만 유럽인들에게는 그저 거대한 남쪽 땅 또는 테라 아우스트랄스라고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이 인도와 동부 아프리카 무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호주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리게 되고 16세기에서 17세기에는 스페인이 남미와 함께 호주 해안 지역과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를 개척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제국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금광을 찾아다녔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구에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1616년 10월에 서호주의 샤크만에 상륙했고, 그 뒤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1626년에서 7년에 남호주 해안, 그리고 깜짝 놀랐네. 1642년에 태즈메니아와 뉴질랜드를 탐험했지만 그들의 발견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국의 해적 윌리엄 댐피어 해적이 1688년에 호주 북서 지역의 해안을 탐험한 뒤에 그 항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여기 이제 호주를 언급했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전 어떤 지구적인 발견에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다시 지구 남반부와 테라 아우스트랄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영국의 해상력이라나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이 서로 맞물리면서 1768년 대영제국의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 아저씨가 탐험 항해를 떠났는데 3년 정도 항해를 한 다음에 1770년에 시드니의 보터니만에 도착한 뒤에 영제국의 영역으로 선포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라는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첫 총독인 아서 필립 선장은 11척의 배에 14명의 사무직원,
4명의 해병대, 그리고 54명의 가족, 그리고 754명의 죄수를 데리고 1788년에 도착했어요. 그해 1월 26일에 포트 잭슨의 새로운 정착지가 건설되었는데 현재 이날을 호주의 날로 정해가지고 국가 창립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1820년에서 80년 사이에 6개의 식민지역 중에 4곳이 호주 연방으로 통합되었고 1901년에는 식민지에서 영연방 국가로 격상이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서 망할 때 이쪽에서는 이제 식민지에서 영연방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첫 총독인 아서 필립 선장이 데려온 사람들 중에 해병대가 500명이고 사무직원이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죄수가 754명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영국에서 이 호주는 어떤 커다란 감옥 같은 걸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장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호주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 세계 속으로니까 이왕이면 이제 그 어떤 나라라든지 그 지역의 시장을 이야기 전에 그 어떤 나라나 도시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역사 같은 것들을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캔버라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캔버라 올드버스 대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 캔버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려야겠죠. 그러면은 버블 시스터즈의 화이트 카펫 그리고 코요테의 윙윙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화이트 카펫 그리고 코요테의 밍빙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캔버라 올드버스 대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캔버라는 이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계획 도시이자 그 호주의 수도죠. 원래 이곳은 농장이나 아니면 이제 목장 같은 것들로 이용이 되었다가 1908년 호주의 수도로 선정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공모한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1913년부터 도시 건설이 시작되었고 그 1927년에 임시 수도였던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수도가 완전히 이전되죠. 도시 설계를 이끈 것은 시카고의 건축가이자 조경사였던 월터 그리핀이라는 사람이랑 건축 예술가였던 메리언 그리핀이라는 아저씨들이 했다고 해요. 약간 그 형제인가봐요. 이름이 같네. 네. 이들은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시가지를 디자인했고 다양한 모양의 광장과 환상 그리고 방사상, 바둑판 모양의 시가지 도로를 질서정연하게 구획했어요. 캔버라에는 호주의 핵심 기관인 연방총독관저, 연방국회, 대법원, 연방정부청사, 호주 전쟁기념관, 호주 국립대학교, 호주 조폐공사, 국립시포, 뭐 이렇게 많아. 무슨 국립갤러리, 국립박물관, 뭐 이거 다 이상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냥 캔버라에 다. 정치와 행정, 경제와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기관이 이 호주의 캔버라에 그냥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캔버라의 어원은 이 지역 원주민이던 느고나왈 부족의 언어인 카바레 혹은 캔바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만남의 장소, 뭐 모임의 장소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호주가 넓은데 도시는 몇 개 없거든요. 사람이 밀집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거 아니면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수도인데 이게 이 도시의 이름에도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수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들의 수도와 비교해서 다소 이질적이지만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캔버라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무렵에 수도 건설이 완성돼가지고 연방 정부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캔버라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됐거든요. 유입 인구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중앙정부라든지 공공기관 아니면은 이제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제 전체 그 유입된 인구의 60~70%를 차지할 정도니까 정말 그 캔버라의 이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순간적으로 이제 다 밀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정치인이나 공무원, 학자로 구성된 탓인지 캔버라는 학문 중심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고 낭만주의나 자유주의의 메카로서도 어떤 그 중심점으로 이야기되기도 해요. 호주가 인구가 되게 적잖아요. 호주 인구가 아마 몇백만밖에 안 될걸요? 네, 아마 서울 인구보다 적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이 수도 역시 생겨났을 무렵에는 이제 다른 인구가 별로 없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네, 계획 도시로 출발한 만큼 도시는 굉장히 청결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범죄율 역시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시내에서 5분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과 공원 등은 부시 워킹이나 사이클링 같은 여가 활동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도로망 역시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교통체증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뭐 자동차가 몇 개 있겠어요. 별로 없지. 그 웬만하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그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집값이 싸진 않거든요. 네, 이제 시드니라든지 멜버른보다는 이 캔버라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비싸긴 하죠. 네, 여기 물가가 좀 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버는 게 많은데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여기가. 네. 이런 환경 때문인지 201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로 이 캔버라가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러한 낭만적인 도시의 삶은 교환이나 생계를 위한 시장이 아닌 문화와 취미 활동을 위한 지역 시장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이야기해드릴 올드버스 대포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만들어진 계기는 외국의 유명한 지역 시장들처럼 역사나 종교,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주말에 갈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어떤 주부들의 아줌마들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1992년 캔버라에 사는 모나 휘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 아줌마는 캔버란스 그러니까 캔버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캔버란스라고 부르는데 이 캔버란스와 시장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품목 같은 것들을 구체화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여기에 이 모나 휘팅의 친구인 다니엔 힌스가 이제 가세하면서 올드버스 대포 시장은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문화 공간이란 주제 하에 노점상들의 입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모나와 다이앤 두 사람은 캔버라의 상징적인 아이콘 중에 하나인 오래된 공공버스 차고를 가장 적합한 시장 부지로 선정하고 캔버라 연방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곳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여는 올드버스 대포 시장을 개설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올드버스, 오래된 버스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시장을 만든 거예요. 네. 이 시장에서는 창조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수경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취미라든지 부업의 일환으로 어떤 그 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면은 요걸 이제 팔 수 있게끔
해놓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와가지고 물건을 팔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지요. 흥미로운 것은 매주 일요일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시장의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구성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조금 그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첫 번째 주말은 다문화 주일로 정해서 캔버라 소수민족들의 상품을 준비해요. 아까 뭐 그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원주민들의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이제 판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주말에는 1950년에서 60년대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좀 복고풍의 물건을 중심으로 아니면 보석이나 귀속품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구성하는가 하면은 컬렉터의 수집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매주 이제 바뀌는 시장의 컨셉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시장을 이제 방문할 때마다 어떤 호기심이나 설렘 같은 거, 기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나라에서 뭐 2주 뭐 이번 주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갔다가 뭐 그 다음 달에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네, 매주마다 이 시장의 컨셉이 바뀌니까. 네, 물품 같은 것도 바뀌니까. 네.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 올드버스 대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빈의 Forever Love 그리고 헤이즈의 저 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헤빈의 Forever Love 그리고 헤이즈의 저 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캔버라 올드버스 대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드버스 대포 시장은 거대한 인공호수인 멀리 그리핀 호수와 보웬 공원 근처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시장을 둘러보던 사람들이 이제 시장 보다가 이제 인근에 이제 휴식을 즐길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 유리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캔버라 유리 공예관, 전시관 겸 공연장인 캔버라 피터스 워크숍 같은 관광지와도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 시장은 현지인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뽑은 10대 명소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시장을 만든 두 여성은 지금처럼 유명세를 타는 관광지로 변모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네. 올드버스 대포 시장에는 다양한 테마의 쇼핑거리가 있어요. 귀속품을 파는 거리, 패션 그리고 액세서리를 파는 곳, 그리고 가정용품 파는 곳, 뭐 어린이 코너, 뭐 골동품, 뭐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수천 개가 넘는 것 같은 귀금속과 장신구들이에요. 시장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 장신구들 대부분은 손으로 직접 만든 겁니다. 네. 특히나 베트로 이 메탈로라는 상점은 구리, 황동 그리고 은, 유리 같은 것들로 만든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같은 것들을 파는데 가격도 조금 저렴한 데다가 이 품질이 평생 보장해 놓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은 요거 뭐 팔찌라든지 뭐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좀 사고 싶긴 합니다. 네, 요거 보니까 되게 이뻐요. 네, 손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이쁩니다. 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진주를 직접 가공해서 장신구들 만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뭐 폴란드에서 이민 온 한 상인은 다양한 재료를 섞어가지고 여러 모양의 장신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캐시미어도 이곳 시장에서 인기 있는 품목이에요. 호주에서 가장 좋은 캐시미어를 취급한다고 선전하는 상점 벨리사 캐시미어는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의 점퍼나 가디건, 재킷, 스카프, 비니 같은 것들을 선보이고 뜨개질용 실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호주산 가죽으로 만든 수제 허리벨트와 샌들, 칼집 같은 것들을 파는 곳도 있고 하여튼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물품을 팔아요. 네, 그 호주에서 파는 것, 그 호주산 품목들도 있고 그 옆 동네가 이제 아랍 사람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랍 뭐 어떤 그 뭐야
저거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남미의 어떤 물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호주 캔버라 간다면 사실 뭐 딱히 거기 갈 곳이 많긴 한데 도시 내에 뭐 이게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이 올드버스 대포시장을 가셔서 한번 그곳 정취를 한번 느껴보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목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나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보고 싶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캔버라 올드버스 대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또 좀 재밌게 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여기는 되게 여긴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여긴 되게 따뜻하잖아요. 저쪽 위쪽 지방은 되게 추운데 제가 그저께 제 고향에 갔다 오는데 고향에 굉장히 좀 춥더라고요. 네, 엄청 추워가지고 그뭐 문풍지라든지 이런 거 붙이려다가 제가 깜빡하고 못 사가지고 그 문풍지라 이런 거 못 사가지고 그냥 보일러만 떼다 왔는데 야 진짜 위에는 엄청 춥습니다. 막 그 엄청 추워가지고 사람들 막그 바들바들 떨고 댕겨요. 네, 근데 여기 바들바들 떨고 댕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따뜻한 편이니까. 네, 참 여기 눈만 오면 참 좋은데. 하긴 뭐 눈이 안 오니까 살기 좋은 곳이지 뭐.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노래로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들으면서 저는 슬쩍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그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